제이뮤직 아카이브!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론가 황선업 씨를 모시고 2010년대 뮤직 매거진이 선정한 베스트송 100 차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2010년대 노래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어떤 노래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또 지금까지도 생명력이 길게 이어져 오고 있는지 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주 저희가 41위까지 순위를 알아봤고요. 40위부터 1위까지의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42건부터 네. 시작할 텐데 먼저 이제 39위에 안디모리. 안디모리. 1984. 1984. 안디모리는 인디 씬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상징적이고 오야마다 소에이라는 그런 프로토퍼슨의 그 창작력이랄까요. 그리고 특유의 그 감성이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던 그런 팀이고 메이드 인 재팬의 브리팝이잖아요. 약간 그렇죠. 네. 뭐 일본의 리버틴즈라고도 이야기 많이 네. 하더라고요. 일본의 리버틴스. 네. 쉽게 이해가 되네요.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오야마다 소에이라는 사람이 한편 보기에는 뭔가 되게 순수해 보이는데 그 광기가 있어요. 노래를 잘 들어보면은. 그리고 라이브 특히 라이브를 보면은 정말 그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연주하고 노래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네. 되게 소박한 사운드인데 그 안에서 이제 현실을 살아가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가지는 감정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는 되게 직설적으로도 한편으로는 되게 은유적으로도 접근하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2014년에 이때 막 해산 발표를 했을 때여가지고 무도관 공연이었나 이제 그 라스트 라이브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 응모만 한 6만 명 이상이 나와서 화려하게 좀 막을 내렸던 그 팀이고, 안디모리 음악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일본의 특유의 인디 씬 느낌의 브리팝 제가 메이드 인 재팬 브리팝이라고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일본의 리버틴스라고 아주 쉽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역시 평론가야. 그리고 이제 38위에 코. 빈부난카 키니시나이 가난 따윈 상관없어. 우리 황선업 씨하고 같은 종씨잖아요. 황. 이 본관이 같은지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한일 혼혈 네, 것이고 황씨죠. 황씨라서 네. 코라고 이제 최근에 이름 바꿨어요. 이름 치바유키로 이제 본명 자기 일본 이름을 쓰고 있는데, 역시 2010년대 힙합 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아마 코의 이름을 들으실 확률이 아마 크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래도 어떻게 보면은 간결한 메시지를 자신만의 또 패기로 스트레이트하게 돌진해서 전달하는 트랙이고, 이분이 최근에 작년에 이제 다시 치바유키라고 개명하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냈던 팀 도모다치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 또한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작년의 히트곡 중 하나로 또 자리하는 것 같이 이제 코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힙합 커뮤니티라던가 그리고 이를 되게 우상으로 여기는 후배 래퍼들이 정말 많아졌고, 어떻게 보면 한 씬을 견인했던 그런 뮤지션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3위 이제 베이비메탈. 베이비메탈. 김혜초코. 이거는 일본만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누가 이런 고스 이런 황당한 컨셉으로 했는데 세계적인 성공을 그렇죠. 얼마나 그 해외 메탈 팬들이 우쭈쭈. 네. 너무나 귀여워 이 꼬마 아이들이. 그냥 인형 같아, 인형. 심지어 뮤직 매거진에서도 33위라는 높은 순위에. 네. 진짜 내노라는 메탈 레전드 밴드들도 그 귀여워 애들 너무 귀여운 거야. 기특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붐이 해외로까지 전달이 되면서 저도 이제 베이비메탈을 처음 봤던 게 2013년인데 그때는 이제 막 이 프로젝트로서 가동이 되기 시작한 때였고 리얼 세션도 동반 안 하던 때였어요. 그냥 AI 틀어놓고 하던 때였어요. 그때는 정말 아이돌 그룹인데 메탈 음악으로 아이돌 그렇죠. 음악을 하는 그렇게 느낌이었는데 알려졌어요. 이게 점점점 반응이 오니까 이제 이거 진지하게 마케팅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하면서 이제 지금의 위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2010년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일본의 독자성, 정체성, 문화계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휘되고 일본만 있는가? 할 수 있는 그럼. 거죠. 이 미국의 메탈 전문지 잡지의 표지 모델로 등장을 했었어요. 그쵸. 베이비메탈이. 뭐 최우수 신인 네. 뭐 이런 것도 받고 네. 난리 났었죠. 그래서 정말 월드와이드적으로 흥행을 했던 부럽다. 그러게요. 32위 우타다 히카루 히카루. 하나타바오 키미니 컴백 후 첫 앨범 수록. 아사도라 주제곡이죠. 그렇죠. 네.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노래이지만 결국 모두의 어머니에 대한 노래가 되고야만은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곡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엄마도 그 유명한 가수. 맞아요.
후지 케이코죠. 후지 케이코. 예. 그리고 이제 앨범 아까 이제 2000년대 할 때 말씀하셨지만 되게 실험적인 측면이 강해지고 있는 최근 커리어를 돌아보면은 그래도 가장 뭔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매력을 따르고 있는 곡이 아닌가. 저는 컴백 이후에 이 노래가 제일 좋긴 해요. 저도 그래요. 저는 그 아사도라도 또 토토네짱이라는 아사도라였는데 아사도라도 재밌게 봤기 때문에 예, 인상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 노래가 초반인 1절 후렴까지는 정말 단촐하게 진행이 되고 하나타바오 기미니하고 현악이 빡 들어갔는데 그 순간이 거의 극락 그 지점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킬링 포인트. 그 부분이 아, 기가 멋있어요. 막힌 거예요.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고 자 30위는 후지카제. 후지카제 요즘 대세죠. 대세고 후지카제가 재밌는 거는 일본의 그 색 특유의 그 일본 J-팝의 색채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배제가 된 일본 특유의 로컬리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그야말로 블랙 뮤직. 네, 블랙 뮤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팝 뮤직.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후지카제를 좋아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음악이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쇼 맨데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네. 벤슨 분. 그냥 이런 느낌으로 좋아하는 팝스타로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얘한테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J-팝의 요소가 전혀 느껴지지 네. 않기 때문이거든요. 작년 연말에 고척돔에서 했어요. 공연했잖아요. 제가 네. 못 갔는데 아쉽긴 했는데 어쨌든 거기 있는 팬들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음악 팬도 있었겠지만 그런 그냥 음악 매니아가 그렇죠. 그냥 팝. 팝 매니아들이 팝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10년대 새로운 경향을 제시하는 또 아티스트라고 좀 할 수 있다. 저는 이 노래 나왔을 때 진짜 놀랐어요. 왜냐면 후지카제가 원래 유튜버로 시작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커버를 커버. 하던 아빠가 이제 유튜브의 시대가 될 것이다 한 게 10년 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견지명이 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유명해져서 오리지널 작품이 나오기도 전에 홀에서 콘서트를 하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이 오리지널 작품도 안 나왔는데 과연 차이 될까? 근데 이 노래가 나오는데 바로 인정. 될놈될. 됐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게. 그리고 28위가 재밌는데 소녀시대. 소녀시대. 지지. 그것도 지지. 근데 이 글을 읽어보니까 슈프림즈의 You Can Hurry Love랑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언더월드의 맞아요. Two Months Off를 융합한 곡이라고 그렇게. 근데 들어보니 확실히 좀 뭔가는 알겠어. 뭔지는 알겠어.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뉴진스는 아직 이 곡을 뛰어넘는 작품을 만들지 못했다. 아, 뉴진스 팬들한테 욕 먹겠네. 예, 뉴진스 팬들은 생각이 다를 텐데. 그래서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할까요? 가사를 이제 일본어로 번역하는 와중에 그것도 그 부분도 많이 칭찬을 하고 있고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면 지금 K-팝 가수들이 일본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싱글도 많이 발표를 하고 K-팝 가수가 이거보다 높은 순위에 랭크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 소녀시대가 가장 높은 유일합니다. 순위로. 네, 소녀시대의 G라는 음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에서의 한류가 거의 시작됐던 그 시점이기도 하고 2009년 10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K-팝 붐이 불기 시작한 때가 카라와 소녀시대가 그렇죠. 인기를 카라, 그렇죠. 얻으면서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한류가 K-팝이 되기 시작하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게 되고 그 교도부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은 2010년 초반의 일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임팩트가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에게는 남아있다. 그럼. 카라는 기무라 타쿠, 천하의 기무라 타쿠야가 드라마에 나와서 카라의 그 미스터를 부르면서 엉덩이를 흔들어요. 그 정도로 카라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카라는 지금도 어쨌든 그 일본 사람들의 그 향수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작년인가 컴백 콘서트도 네, 했었어요. 했었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뭔가 소녀시대와 카라의 인기, 일본에서의 인기가 여전하다. 왜냐면 일본 사람들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고 26위가 킹누. 킹누. 타쿠지 이것도 뭐 데이트곡. 데이트곡이죠. 근데 저는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좀 의외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원래 좀 파격적이고 스피디하고 하이브리드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곡들이 싱글로 많이 간택되던 상황이었는데 이 노래는 어떻게 보면은 슬로우 넘버고 물론 실험적인 면모가 있긴 하지만 좀 대중적인 이 곡으로 킹류를 알게 되신 분들이 다른 곡 듣고 뭐야? 하고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익스트림 네. 모던 워즈 같은 케이스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노래가 킹루 노래 중에서 가장 얌전한 노래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인 히트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만만한 노래는 아니다. 이 노래가 본인들의 약간 그런 정신을
잘 가지고 있는 킹 노래다. 노래는 보컬이 2명이다 보니까 또 색이 틀리잖아요. 맞아. 저음 보컬과 고음 보컬. 그래서 노래방에서 혼자서 하기가 좀 힘든 예, 그런 혼자서? 밴드 중에 하나인데. 네. 그리고 이 노래가 특히 영역이 틀리니까 음역대가 혼자서 틀려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보컬리스트들이 뽑은 부르기 가장 어려운 노래 중 하나. 이 곡이. 네. 아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고저차도 워낙 크고 예. 호흡할 데도 없고 이러니까. 24위는 키린지의 키린지. 아유, 네, 키린지. 킬러춘 킬스미. 이 호리고메 타카키 원맨 프로젝트가 됐죠. 형제가 하다가 지금은 이제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이후에는 약간 시티팝 리바이벌에 가까운 그런 팀의 색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래가 재밌는 게 윤윤이라는 윤윤. 한국이랑 이제 아예 일본은- 한국어로 나오죠. 네, 랩이.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음. 싱어가 참여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한국어 가사가 예, 삽입되어 맞아요. 있기도 하고. 딱딱. 2010년대 와서 이런 노래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처음 들을 한국- 때 놀랐어요. 한국말이 나와서 갑자기 놀랐어요. 근데 그런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게 2010년 후반대부터 약간 K-팝이 막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어를 넣는 게 일종의 뭔가 유행처럼 유행같이. 돼버렸어요. 그거 시나린고 도쿄지연 앨범에도 노래에도 한국어 들어가 있는 노래도 있고 이게 되게 신기해요. 지금 와서. 황수암 씨 지난번 저희가 모시고 2010년대 앨범을 뽑았을 때는 이 킬러춘 킬스미가 수록되어 있는 앨범이 2위인가 그랬던 올랐는데 것 같아요. 순위가 조금 낮은 것 같다는 느낌도 있는데요. 앨범 전체적으로 봐야 더 가치 있는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군요. 사카부터 시타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앨범 전체적인 그런 작품성과 싱글로서의 싱글로서. 작품성으로서의 기준이 좀 다를 수 달라진다.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21위는 아마노 하루코라고 이제 이것도 이제 아바짱이라는 드라마 속 인물의 네. 이름인 건데 고이즈미 교코죠. 고이즈미 켜코죠. 시오사와노 메모리 18년 만에 10위권에 안착한 고이즈미 교코의 노래. 켕켕. 저는 이 곡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봤고 아, 우리 DJ 완전 분도 재밌지. 뭐 아마짱 저희는 팬인데 네. 아마짱 진짜 공전 히트를 기록했던 아사도라 그렇죠. 드라마였고 그때 다 이 얘기만 했었던 기억이 저는 이 나요. 아마짱을 보고요 도쿄로 가서 우에노역에 아마짱 촬영지를 아. 직접 갔습니다. 가서 기념 촬영까지 했었던. 네. 그래서 이게 삽입곡이잖아요. 네. 삽입곡도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쇼 아이돌 가요곡 스타일의 그렇죠. 노래잖아요. 7, 80년대를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엄마 역할이잖아요. 네. 그 주인공이 엄마 역할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과거 요선을 잘 활용한 그런 노래였다. 네. 20위에 이제 신세이 카마테짱이라고 로클로르와 나리야마 나이라는 신세이 카마테짱도 인디씬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팀이고 이 가사가 재밌어요. 뭐 비틀즈나 섹스 피스톨즈를 들어도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라고 이제 자기 고백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자신이 결국 로클롤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충동적이고도 즉흥적인 사운드로 풀어내. 이 신세이 카마테짱 라이브를 보면은 지 뭐 하는 건지 모를 정도의 막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지금은 조금 정돈이 됐는데 막 초창기 때 보면은 막 집어 던지고 막 노래를 하는 건지 소리를 지르는 건지 뭐 알 수가 없는 약간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팀이고 주류 노선과는 정말 선을 확 긋고 있었던 팀인데 재밌게도 이제 신세 카마테짱과 같이 인디시대에 인기를 얻었던 팀이 세카이 노아리 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둘이 충돌도 하고 되게 그 일화들이 많아요. 둘이 싸우고 뭐 어쨌든 했던. 근데 어쨌든 당시에 이제 흑과 백이라고 해야 될지 그렇죠. 영과 암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관계성에 있던 것이 이제 세카이 노월이야 신세이 카마테짱이었다. 음악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으실 때는 단단히 각오를 하고 들으실 필요가 있다. 궁금해지네요. 순위는 네. 비록 높은 순위인데 말이죠. 이게 근데 적응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14위가 이제 캐리파미 스케마스케로 캐리가 100위권에 5곡이 들어있어요. 오, 많이 들었네요. 네, 근데 이게 그 글을 보니까 2000년대 퍼퓸은 그러니까 복수의 곡을 후보에 올렸는데 뽑으니까 한 곡만 100위 안에 못 들어갔다고 하는데 카리파미파미는 5곡을 후보에 올렸는데 5곡이 다 100위 안에 들어가요. 그만큼 그 뭐랄까 2010년대에 하라주쿠 컬처를 대표한과 동시에 또 나카타 야스타카가 다른 방향의 팝에 접근했던 전개했던 그런 상징적인 퍼퓸은 몰표를 좀 받아서 1위에 그런 것 올랐습니다만은 같아요. 카리파미는 좀 흩어서 맞아요. 분산이 됐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카리파미파무도 정말 일본스럽죠. 그 하라주쿠에 있는 스트리트 컬처를 그대로 가져온 원래 카리파미파무가 스트리트 모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발탁이 돼가지고 뭔가 그 안에 있는 캐릭터성을 나카타스타가 발견해서 음악을 입힌 게 카리파미파무인데 그게 진짜 대박이 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일본의 뭔가 로컬의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퍼뜨렸다는 점에서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완성도를 잃지 않은가 동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퍼퓸과 같은 공식인데 그걸 조금 더 맞아. 일본스럽게 네. 풀어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을 좋아하는 그런 매니아들 서양
보통 양덕들이 좋아했던 약간. 애니메이션 팬들이 애니메이션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카리파미 패밀리를 좋아했어요. 그쵸. 왜냐하면 그 가수 자체가 음. 애니메이션에서 튀어나온 캐릭터거든요. 되게 팝하고 그런 네.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카리파미 파뮤가 음악적으로도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그 문화적으로 퍼뜨린 파급 효과가 굉장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10위권 가기 전 직전에 곡이 AKB AKB48 왜 안 나오나 했어요. 보이스를 포춘 쿠키. 보이스를 포춘 쿠키. 역시 헤비로테보다 이 노래 헤비로테가 근데 2000년인지 2010년인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2000년대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요. 근데 2000년대 안 들어간 거 보면은 뭐 AKB는 어쨌든 코이스를 포춘 쿠키로 정리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이 곡이 뮤비도 그렇고요. 듣고 있으면 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곡이에요. 이게 그리고 약간 쇼하실 때 가요곡에 약간 그게 있어요. 그게 있고 약간 시대 응원가 같은 느낌도 있고 전주부터 쇼와 느낌이 나서.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끝간데 없이 그냥 발랄하고 그냥 생각 없이 긍정적이고 이 노래만큼은 헤비 로테이션이랑 같이 국민가요라고 해도 그렇죠. 손색이 없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사시아나 리노라는 그 서사가 또 있어요. 그때 이제 막 스캔들 나가지고 주춤했던 사시아나 리노가 그냥 정면 돌파를 해버리죠. 그래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버라이어티에서 존재감을 내비치고 결국 처음으로 총선거 1위가 되면서 센터를 차지했던 그런 서사가 또 담겨 있는 노래여가지고 또 AKB 팬들로서는 또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그런 곡이에요. 굉장히 오래 하다가 또 얼마 전에 누가 졸업했잖아요. 네, 이렇게 예. 카시아기 유키가 최근에 아마 졸업을 했어요. 예.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카시아기 예. 유키 17년, 18년 했었나. 보통 아이돌 그룹에서 그렇게 힘든데 네, 말이죠. 혼자 그 30 넘어까지 남아가지고 굉장히 고군분투 왕언니. 했는데 네, 왕언니여서 고군분투 했었는데 AKB도 이제 전성기가 지나고 지금은 약간 그 자매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 노기 작가나 뭐 케야키 작가나 사쿠라 작가 이쪽이 훨씬 더 인기를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AKB가 50곡 연속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했었는데 이제 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갈지 좀 궁금해요. 네, 지금은 거의 뭐 팬덤 당사 혼다이토미도 졸업을 했고 그래서 조금 위태위태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